저는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현재 문재인 정부와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코로나 대처가 기본적으로 빈대 잡자고 초가상칸 태우는 과잉 방역이요, 선후 강약이 잘못된 거꾸로 방역이요, 둔탁한 방역이요, 동시에 아주 더러운 정치적 의도를 숨긴 정치 방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서 일단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람을 하고 어제 12시경 이것을 구글을 통해 가지고 구글 메일로 보내 가지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명자는 총 400명가량 됩니다. 이상이 오늘 행사와 관련된 간단한 경과 보고입니다. 오늘 선언문 전문은 우리 유석춘 연세대 교수, 오늘 연세대 교수 마지막 날입니다. 앞으로 전 교수가 됩니다. 오늘 유석춘 교수를 시작으로 서상범, 이서구 이 순으로 오늘 선언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유석춘 교수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라도 줄여보려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방역 1단계보다 2단계가, 2단계보다 3단계가 할 수만 있다면 일체의 이동과 회합을 금지하는 것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확실히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는 철칙입니다. 전쟁을 적 진멸만 생각하는 장군들과 합참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듯이 방역 전쟁도 바이러스 제로화에 몰입하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질본에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더 넓게 보고 정책의 근본을 물어야 합니다. 8월 16일과 8월 30일을 기점으로 한 방역 단계 상행에 따라 식당, 카페, 학원, 헬스클럽, 여행업, 대리운전 등 모든 대면 사업 관련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자살자가 폭증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로 인해 1996년 5,959명이던 자살자가 1997년 8,699명으로 무려 2,740명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자살자는 그 전해보다 2,554명이 늘어난 15,412명이었습니다. 최저임금 폭증 등의 파고가 들이닥친 2018년에도 그 전해보다 1,207명이 늘어난 13,670명이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자살자 통계가 나오면 우리는 우악스런 경제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또 한 번의 대량 학살극에 경악할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사망자는 총 29만 8,820명으로 하루 평균 819명입니다. 수십 개의 사망 원인 중 폐렴은 암, 심장질환에 이어 3위이고
자살은 5위입니다. 자살은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요. 40대, 50대에게는 2위입니다. 2단계나 2.5단계 방역이 지속되면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살자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매출 이익 급감, 임대료의 세금 연체, 초고금리 카드 대출, 청년 취업난, 가정 파탄 등이 있습니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 연기, 기피로 인한 지독한 저출산 현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면서 피로써 쟁취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도 엄청난 비용입니다. 비용은 돈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소중한 생명과 건강도 있고 자유, 권리, 교제와 행복도 있습니다. (1995년) 17,684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 4,67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과 차량 운행 자체를 통제하고 제한 속도를 확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보지 못하는 노약자들은 동반자 없이는 외출을 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확실히 줄겠지만 경제의 파탄과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다른 원인의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할 것입니다.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한 줄 몰라서가 아니라 경제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작기 때문에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8월 30일 기준 코로나 사망자는 총 323명인데 월별로 보면 2020년 3월 145명, 4월 85명, 5월 23명, 6월 12명, 7월 19명, 8월 22명입니다. 80대 이상 162명, 50.5%, 70대 95명, 29.6%, 60대 42명, 13.1%, 50대 16명, 5.0%, 40대 4명, 1.2%, 30대 2명, 0.6%이고 20대 이하는 전무합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20대가 4,233명으로 21.8%로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는 80대 이상 767명, 4.0%, 70대 1,417명, 7.3%이지만 이들이 사망자의 80%를 차지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8월 13일 56명,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97명, 17일 197명을 거쳐 8월 27일 441명까지 올라갔다 28일 371명, 29일 323명, 30일 299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3월 1일 확진율이 5.7%까지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져 6월 25일 이후 2달 이상 1%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확진자의 폭증은 코로나 검사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의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그 치명률은 독감 수준입니다. 코로나는 가볍게 볼 질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월에서 4월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정부, 방역당국, 병의원, 국민들의 코로나 대처 노하우가 한층 발전했습니다. 코로나로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2018년 호흡기와 결핵 사망자는 1,800여 명이요. 인플루엔자 사망자는 720명, 폐렴 사망자는 23,280명입니다. 사회적 관심 자원과 의료 자원도 유한한 이상 코로나 방역에 쏟는 과도한 관심과 자원은 다른 곳에서 심각한 결핍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베트남, 몽골, 홍콩 등 중국 인접국의 방역 성과에 비해 한국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8월 30일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미국은 614만 명, 18만 7천 명, 영국은 33만 명, 4만 7천 명, 프랑스는 27만 명, 3만 1천 명, 독일은 24만 명, 9천 명, 이탈리아는 27만 명, 3만 5천 명, 스페인은 46만 명, 2만 9천 명인데 비해 한국은 확진자 2만 명, 사망자 323명에 불과합니다. 높은 인구 밀도, 수도권 과밀 집중, 아파트 거주, 과밀 혼잡 지하철과 버스 이용 출퇴근, 점심을 1시간 내에 구내 식당이나 먹자골목에서 해결하는 문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이룬 한국의 방역 성과는 우수한 공역 의료 인력 및 시스템과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등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5일 이전 문정부 주도로 잠깐 흐트러졌지만 바로 복구되었습니다. 방역 단계 상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확진자 증가 보도와 정부 당국의 협조 요청을 접하고 자율적으로 복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미국 등이 취한 식당, 카페, 야외 놀이터 폐쇄, 외출 제한 등 초강력 방역 조치의 기대에 많이 미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한국의 4배인 일본의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선후 강약이 정확한 방역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쉽게 종식될 질병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음식 숙박업, 개인 서비스업, 교육, 여가,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 대면 사업자, 즉 자영업자 비중은 높고 이들의 소득은 매우 낮고 대체로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역 단계를 거칠게 상향하면 확진자와 사망자는 얼마간 줄일 수 있겠지만 이들 수백만 명을 아예 파산자와 아사자로 만들어 무수히 많은 송파 세모녀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 방사능 공포에 함몰되어 수많은 편익을 주는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어려움을 코로나 대처에서도 재현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피해자 1명을 줄이려다 다른 피해자 100명을 늘리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정부와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친 방역 조치는 기본적으로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가 태우는 격입니다. 우리는 8.15 이전의 방역 틀을 유지하면서 흐트러진 부분만 보완해도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백만 명의 영업자들을 죽음의 구멍터리로 몰아넣지 않고도 수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다르며 국민도 지난 2, 3월과 다르고 코로나 대처 노하우와 시스템도 그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문정부의 행태는 방역 실패 책임을 호도하고 폭정과 실정을 감추고 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몰아붙이는 등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정치 방역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하면 8월 13일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는 8월 15일 이전 휴가철의 많은 이동 및 회합과 느슨해진 방역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8월 19일 이전의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 언론을 통해 8.15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낀 야외 집회와 마스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식당, 카페, 맥주집 등의 위험도는 천양지차입니다. 마스크를 했다 해도 다닥다닥 붙어 앉는 실내 공연장에 비해 간격이 널널한 실외 집회의 위험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광화문 실외 집회 참석자들을 무슨 코로나 슈퍼 전파자처럼 취급하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고 검사를 강요하고 불응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은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와 직접 신체 접촉을 하거나
최소 15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거리 내에서 직접 접촉한 사람입니다. 문정부도 8.15 이전에는 이런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오페라의 유령 관객 10,000명이 밀폐된 실내에서 3시간 동안 확진자, 공연자 중에 있었죠. 확진자와 같이 있었지만 관객 전원에 대해서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고, 캐리비안 베이 이용객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도 역시 이용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남 맥주집이나 식당 등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역시 모든 고객에 대해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7월에 박원순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당일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한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증세를 느껴 검사를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여자가 감염에 노출되었다면 이들이 거쳐간 인근의 수많은 식당, 카페, 맥주집 종사자와 대면 접촉을 한 7,000명의 출동 경찰과 그 시간대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도 감염에 노출되었을 텐데 이들에게도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문정부가 노리는 것은 오직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발굴해서 집중 보도를 하게 하고 수천만 통의 문자를 온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보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1m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교회 예배를 식당, 카페, 맥주집보다 더 위험시합니다. 미사나 법회보다 교회 예배를 더 불온시합니다. 지난 2, 3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내국인 통제에 열을 올리더니 이번에도 더 크고 강한 감염원은 통제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통제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정부의 방역은 과잉 방역을 넘어 책임호도 방역이요, 서로 강약이 틀린 거꾸로 방역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표적 사찰 방역이요, 혐오감 조성 방역입니다. 또 마녀 사냥 방역이요, 파쇼 방역입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지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에 철폐하라, 중단하라 이렇게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우리 요구를 압축한 우리 요구를 읽겠습니다.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계엄 철폐하라.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계엄 철폐하라. 빈대 잡자고 초과상간 태우는 과잉방역 중단하라. 방역 실패 책임어도 8.15 국민 위협 사찰 방역 중단하라. 8.15 국민을 마녀로 모는 파쇼 방역 중단하라. 마스크 벗은 실내 식사보다 마스크 낀 실외 집회를 더 위험시하는 거꾸로 방역 중단하라. 공연, 미사, 법회보다 예배를 더 위험시하는 교회 탄압 방역 중단하라. 감염원을 8.15 집회로 규정한 확진자는 그 근거를 상세히 밝혀라. 무증상 확진자는 재경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라. 치료방기, 사실상 감금, 혈세 낭비, 무증상자 시설격리 최소화하라. 코로나 유형별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과 유증상자의 정상 및 처치 내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깜깜이 방역 그만하고 투명 방역 실시하라. 회사원들이 점심 먹는 식당과 출퇴근 지하철의 밀집도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점심시간은 2시간으로 늘리고 유형근무제를 실시하라. 주거학습 연구 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 공공도서관 등은 개방하고 개방시간은 늘리되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자 간 간격을 열려라. 방역 단계 상향으로 소득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 검증 안전망을 제공하라. 코로나 확진자 제로화를 제1의 가치로 삼고 방역 단계 상향에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감염병 전문가와 관료 중심으로 구축된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를 개혁하라. 2020년 8월 31일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 비상대책위원회 2호기 주요 참석자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 고영주, 이거 가나다순입니다.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 김순환 전 국방대학원 교수, 김성욱 중앙대 명예교수 오셨죠? 네. 네, 인사, 예. 그 다음에 방금 읽은 서상범 전 청와대 행정관, 서상열 전 울산교육문화발전연구소 이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경훈 파피루스 바스켓재단 이사장,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이서구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오셨죠? 예.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 임무영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입니다. 부장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주재 펜앤마이크 대표, 정광재 이승만 학당 이사, 정우석 전 KBS 이사, 주대한 미래대한행동 상임고문,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차선호 캠페인 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오셨죠? 예. 빗게 들고 있습니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상임대표, 표병관 대구문제연구소 대표, 한민호 공자학원 추방국민운동본부 대표, 저기 현수막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가나다 순으로 주요 인사를 말씀드렸고, 이 외에 구글 서명 용지에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을 이렇게 적어서 공개에 동의한 분이 이분들 외에 400명이 더 있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